안녕하세요. 부동산국법의 박형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국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죠. 41번입니다.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농림지역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원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1호 이상 물건 쌓아둘 때 허가받게 되는데, 농림지역이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맞는 거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허가받는데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니다. 맞는 거고. 2번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사방사업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적이 허가할 때 다 심의 거치지 않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3번에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 안 된다. 이게 틀렸는데, 허가 제한하는데 5가지가 이유가 있고, 자세히 몰라도 보전 관련된 게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 관련된 사항이 5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 조수류가 집단 수식한다. 또 우량농지로 보존한다. 보존하는 거죠. 또 개발련에서 경관 미관 등이 오염 손상된다. 그런 지역들 2가지가 있고, 계획 관련된 3가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요거 지정된 지역, 그리고 하나 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기간은 3년, 연장 2년. 그래서 허가 제한 워낙 잘 나오니까 허가 제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한한 이유가 뭐냐 요거하고 제한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냐 요거는 필수한 기사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이 3년 연장 2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2년을 연장할 때 이때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을 연장할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 맞는 거고. 5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제한 기간이 기본 3년, 연장이 2년. 그래서 다 맞고 답은 3번이 답이죠. 42번 문제는 난이도가 흑상 문제예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규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그 허가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들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 난이도 높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43번을 보죠. 시도의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나오면 일일계라고 외워둔다 그랬죠. 친목계를 매일매일 친목계를 했다. 단 주의할 거는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상업은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 해당 안 되죠. 일반 주거는 해당돼도 이거 해당 안 되고, 근린상업, 상업지역은 아예 대상이 없죠. 그래서 일반 공업 여기 해당되죠. 맞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일일계니까 이거 해당되죠. 그리고 상업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상업이 아니라 일반 주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디귿과 리얼 2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 계획관리 하나 추가할 게 일반 주거예요. 그래서 일일계 외워두시고. 4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게 나오면 3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이미 지정 대상.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지정 대상이 있고, 세 번째,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세세하게 2페이지예요.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자장은 필요 없고 그냥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오면 단어 2개만 보고 풀면 돼요. 지구자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경관지구든 고도지구든 취락지구든 그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개발자가 있거나 개발자가 없어도 내용상 개발되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특구, 시범도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등 개발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할 수 있다. 이 2개만 보면 되는데,
준산업단지 개발되는 지역 아니에요.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도시지역 안에 복합적 토지용 증진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일반공업지역은 해당 안 된다.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그게 지구와 개발이라 그랬죠. 개발 관련된 이 내용이 세세하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중에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역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지역이 그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여기다가 그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항입니다. 요 지역 중에 일반 공업 요거는 없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맞는 내용인데 이거를 알고 답으로 찍기가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래서 2번은 뭐 읽다가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야 되고 3번 보면서 여기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해야 한다가 나왔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야 한다. 의무 지정 대상이 나오면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로 정택 10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삽입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술을 먹었어요. 공시법 선생님하고 안주가 해 3이죠. 공시해삼, 공원이나 시가바 주둔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녹주3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세요. 세 글자로 줄여서 녹주3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었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여기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나왔으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정택 10년이 있든 아니면 공시해삼 요 내용이 있든 녹주3이 있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정택이죠. 근데 10년 나와야 되는데 5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해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그다음에 4번에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가 계획관리.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 다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계획관리에 지정하는 거,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안에서 제한 내용을 지구 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 이상. 3분의 2가 아니라 50% 이상. 그러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에 농림지역이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 이것도 틀렸는데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때 그 요건이 그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요건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꼭 외워야 될 거는 주특계예요. 주특계.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만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주거와 특정이에요. 산업유통업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면 다 됩니다.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는 당연히 되고 그건 주거와 특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때는 당연히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고 추가로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까지는 다 됩니다. 적어도 보전관리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건 안 되지만 계획생산 농림까지는 다 됩니다. 근데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2번을 알고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확인하고 할 수 없이 2번을 골라야 되는데 답도 어렵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다 정확히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지구 단위 구역 지정 대상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구역 지정 대상 크게 세 가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와 개발 이걸 딱 떠올려야 되고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 세 가지 정택 10년, 공시해삼, 녹수3 이게 생각나야 되고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먼저 계획관리가 50% 이상,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에 지정한다. 그게 이제 도시 밖에서 지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도시적 밖에 있는 개발지능지구. 여기서는 주특계라도 생각나야 된다. 주특계 이거라도 생각나야 돼요.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요청은 계획관리뿐만 아니라 딴 데도 된다. 생산관리, 농림 이런 데 되는 거죠. 관광형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이걸 답을 이렇게 2번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극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주 공부가 아주 잘 돼야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 다음 45번입니다. 국토개법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객 입안 제한권자한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것.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가 나오면 외워져 있어야 되죠. 암기 코드로 기지 계정 기지개를 폈어요.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기지개를 폈는데 집에서 핀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산업요청개발지능지구를 제한할 때 요건이 1만 이상 3만 미만이에요. 그래서 기지개를 공유가 산에서 폈는데 산에서 기지개 펴다가 만세를 부르는 거 만세. 만세 부를 때는 입으로 부르죠. 그래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입 이렇게까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현황상, 지구단위 계획현황상,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중심, 즉 산업, 유통개발지능지구 이걸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걸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제 법에서 줄여서 부를 때도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제한할 수 있죠. 기반인소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지개 공유 산이 있었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시가와 조정구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외워두시고요. 다음 46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관한 내용인데 설명인데 가란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자, 국토개법의 해제 또는 효력 상실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3년, 5년, 20년 그리고 시가바 유보 기간, 시가바 유보 기간까지 해제 실효에 관한 내용이 전체예요. 1357 여기 가운데 7자가 하나 있습니다. 1357 20 시가바 유보 기간. 1년과 관련된 해제 효력 상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거로 보는 거죠. 3년과 관련된 해제가 있고, 해제 실효가 있고, 5년 관련된 해제 실효가 있는데, 쉽게 구별하려면 3년과 관련된 해제 실효는 구역이다 생각합니다. 구역의 효력 상실. 구역에 구자를 쓰면 하나, 둘, 셋, 3액이죠. 그래서 구역의 효력 상실은 3년이고, 그 다음에 5년짜리가 모두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자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죠. 그래서 구역의 효력 상실은 3년이고, 계획의 효력 상실은 5년이다. 이 정도 구별하면 이제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구역이 세 가지 구역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력 상실, 복합용도 구역 효력 상실, 도시 혁신구역 효력 상실 모두 다 3년. 3년 안에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근데 계획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효력 상실, 도시혁신 계획의 효력 상실, 복합용도 계획의 효력 상실. 거기다가 실시 계획의 효력 상실도 그 다 5년이죠. 그래서 실시 계획은 10년 이후에 작성하는 실시 계획 5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해서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시 계획 효력 상실 관련된 예외가 7년짜리가 있어요. 7년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다. 이때는 예외로 7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 7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그다음에 20년짜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 여기 이제 20년이죠. 그다음에 시가바 조정구역은 시가바 유보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여기까지 전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년짜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나니까 요거 따로 기억하고 나머지 20년도기 쉬운 거니까 이게 따로 하나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많은 것도 중복되니까 3년과 5년 중에서 구역 효력 상실은 3년이고
계획 효력 상실은 5년이다. 이 정도 구별하면 그래도 좀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읽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딱 보고 지구 단위 계획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이제 몇 년인지 그리고 언젠지 그것만 딱 구별하면 되는데 그 기간은 계획의 효력 상실이니까 그냥 5년이구나라고 풀면 되죠. 계획 효력 상실 5년. 구체적으로 다음 날을 또 속일 때가 있으니까 기간은 5년이고 다음 날이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47번 용도지구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집단 취락 지구의 이 집이 계집이구나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계집.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은 집단 취락 지구. 나머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취락은 자연 취락 지구.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 나와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개발지능지구인데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주거, 그다음에 여기 공업기능, 유통분류, 관광휴양 이런 기능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섞이면 복합 다 빼면 특정이 돼버리죠. 여기 이제 상업이 아니라 공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이반 제한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입으로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제 요 개가 개발지능지구인데 개발지능지구가 이제 세분이 되는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공업기능, 유통기능, 물류기능 중심이에요. 공업, 유통, 물류. 그러니까 여기가 공업, 유통, 물류. 이렇게 관련되는 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겁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공업기능, 유통, 물류 기능 중심이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이 두 개를 묶어서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요 기능들 둘 이상이 섞이면 복합. 요 기능들이 다 제외되면 특정개발지능지구. 이렇게 세분되는 거기 때문에 요 기능이 상업이 아니고 공업이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지능 제한할 때 공유 이렇게 외운 게 있었으니까 상업이 아니라 공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48번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이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이거로 이제 개정 내용에 맞춰서 그 문제를 다시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입체복합구역 지정 대상은 시설 준공 후 10년 지났다. 요거는 하나 딱 기억하세요.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요 지역에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따 추가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지정하는데 이건 몰라도 10년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호는 틀렸으니까 이 기억번호를 빼버리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49번을 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데 출입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도 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출입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지정기준, 수립기준, 작성기준 나오면 일일이 기억할 게 아니라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한 거죠. 세 가지 예외상만 하나 주의하면 되죠. 설령, 환영, 성장통 이렇게 배운다 그랬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 환지계획기준,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대통령령, 성장통. 그래서 설령, 환영, 성장통. 세 가지 뺀 나머지 각종 기준들,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당연히 맞고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용적률 50% 강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곤란한 요 지역,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때 강화라는데 구체적으로 50% 강화한다라고 할 때는 용적률 50% 강화하는 거고 건폐율 50% 강화 틀리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로 강화한 거니까 맞는 겁니다. 4번에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심의 당연히 거쳐야 되죠. 뭔가를 지정하면 그 절차 중에 심의는 필수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심의 거쳐라? 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고. 5번에 기반인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상호간에 중복해서 지정되는 상황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한다고 돼 있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죠. 답은 5번이죠. 다음 50번은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인데 이거 난이도 극상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뭐 구성이라든지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거의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낼 사항이 사실 아닌 겁니다. 근데 난이도 높은 거로 그냥 내는 거니까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생략하고 51번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알려야 된다. 알리는데 7일 전에 알릴 게 있고 그 다음에 3일 전에 알리는 사항이 있죠. 7일 전에 알리는 거는 단순히 출입만 할 때, 출입할 때는 7일 전에 알린다. 3일은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에 알려줘야 되죠.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7일과 3일 중에서 출입할 때 알리는 게 7일이다. 그래서 기억할 때는 출입할 때가 7일이다. 출자나 발음 비슷하니까 출입일 때가 7일 이렇게 구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일사용 등은 당연히 3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출입할 때 알리는 거니까 7일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상 등으로 일시사용. 일시사용할 때는 당연히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를 안 받는 상황이 있죠. 그 안 받는 이유가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장이 없다. 이럴 때는 동의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동의받을 수 없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행정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고 행정청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허가나 다 사전 허가인데 여기는 사용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허가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냥 특광시군에게 통지만 해주는 거고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동의 대신에 허가받은 뒤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용부터 해놓고 14일 내에 허가받는다? 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의받아야 되고 동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동의 대신 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장군수 허가받아서 일몰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틀렸는데 일출 전 일몰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승낙이 없으면 출입도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만 출입하는데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받고 출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번에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조정 신청을 안 하면 재결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는데 이 보상과 관련된 절차는 어느 부분이나 항상 똑같아요. 보상에 관한 절차는 먼저 협의부터 하고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 안 된다? 이때 그냥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뭐 중간에 국토부 장관 조정 신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협의해보고 안 되면 바로 재결 신청을 하는 겁니다. 4번도 틀렸고 5번에 시행자가 행정청의 경우라도 허가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틀렸는데 행정청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출입한다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해놔야 되죠. 행정청인데 허가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허가받아라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다 틀렸고 1번만 옳은 내용이죠. 자, 이제 52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에는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원칙은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3월 안에 수립하는 거죠. 근데 3월에 관한 예외가 있죠. 예외로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2년이 적용되는 거는 다른 법에 따라서 뭐 정비법 등에 따라 가지고 시설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외로 2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의지되는 경우에는 3개월 아니고 이건 이제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단계별 집행기간 1단계, 2단계 나누는데 5년이 아니라 3년을 기준으로 하죠. 3년 안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는 2단계.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은 이 편 시행자로 지정될 때 동의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면요. 민간부터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국토기법에 민간만 적용되는 사항 두 가지 기억해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두 가지 단어들 나오면 민간부터 딱 떠올려야 돼요. 시행자 지정 동의 민간인데 공사 나왔으니까 더 안 읽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될 때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면 특광시군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원칙은 특광시군, 예외로 국장, 도의사도 사업을 하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고 5번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이 표현이 나오면 있다 맞는 거 없다 틀린 걸 풀면 된다 그랬죠. 근데 분할해서인데 안 된다 그냥 틀린 거예요. 사업 규모는 크고 한 번에 못하니까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다음 53번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비례를 구하는 것, 또 뭐 간보를 구하는 것 이런 게 시행규칙에 복잡하게 있는데 그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번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할 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 그리고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많은 내용이죠. 이 토지 공급에 관한 거는 토지 공급은 조입 원수라고 외워 두셔야 돼요. 존엄의 입이 왼수다 생각하면서 조입 원수인데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원형지 공급할 때 방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원형지는 수의계약 이게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은 수의계약, 예외로 학교나 또는 공장 등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고 단 2회 이상 유찰된다. 이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원형지가 원칙은 수의계약이지만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되는 거고 2회 이상 유찰됐기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 그래서 1번은 맞고 답은 1번이죠. 이번은 뭐 자세히 읽을 게 없어요.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조건으로가 나오면 있다가 붙어 있으면 맞고 없다 붙어 있으면 틀렸고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조건으로 없다 바로 틀린 거. 허가하면서 조건을 쓸 수 있고 뭐 승인하면서 조건을 쓸 수도 있고 원형지 공급하면서 조건을 쓸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원형지 공급 가격이 나오면 한마디로 협의 가격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협의 가격.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원형지 가격은 협의 가격이다. 그래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엉뚱하게 조례로 정한다? 틀린 거죠. 4번에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데 기간이 10년은 맞아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딱 10글자죠. 기간이 10년은 맞는데 단 국가나 지자체가 원형지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됐든 간에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배각을 했다. 원형지 개발자가 뭔가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정 요구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해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먼저 시정 요구를 해보고 그래도 계속 잘못하고 있다. 그때 가서 이제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시정 요구 없이 이것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답이죠. 다음 55번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입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결격사유가 이제 공통 내용이 4가지가 있죠. 그 공통 4가지가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두 번째가 파사한 후 복권 안 된 사람, 세 번째가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면제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않은 자, 네 번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다 결격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죠. 이번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공고 방법 변경. 이거 보면서 공주가 생각나야 돼요. 공주. 원래는 변경 절차가 항상 같으니까 인가 받았으면 변경도 인가지만 경미한 거. 공주가 경미하다 그랬죠. 경미하기 때문에 다시 인가를 받는다. 이게 틀린 거죠. 경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은 좀 확실하게 틀린 게 보이니까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니은번을 일단 빼놓고 풀어야 됩니다. 남은 거는 1번 아니면 이제 2번이 되는데 기억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은 사실 고민할 게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냐 리을이냐 요것만 보면 되는데 디귿번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이때는 여기 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대의원에 틀렸고 감사가 대표한다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비리가 생길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감사가 나서는 겁니다. 디귿번이 틀렸으니까 틀렸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번 확인해 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건 정비법과 꼭 대비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대의원회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요거는 정비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56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사업에 대행이라는 사항을 두고 있는데 사업 대행은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대행을 하게 하는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부실기분이다 라고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대행을 시켰어요. 그 일을 대행시키면 남의 일을 맡았으니까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성실하게 안 하고 부실하게 대응을 했어요. 부실하게 대응하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부실하게 대응해서 기분 안 좋다 생각하면서 부실기분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기분에 실실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지공사, 그다음에 부실기분이었죠. 기반시설 공사, 그다음에 조성토지 분양 업무, 부실기분. 채권 발행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뒤에 개발계획, 지정 후 개발계획이 나왔는데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요게 있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해 두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뒤에 가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요 내용이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요거 갖고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령이 나오면 한마디로 미개발지를 떠올려야 돼요. 미개발지니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또는 도시 외의 지역들 다 미개발지죠. 거기다가 주거, 상업, 공업 면제가 합계가 30% 이하인 지역 다 외웠겠죠. 그 자연 녹지 또는 생산 녹지 또는 도시 지역 외의 지역들 다 미개발지 그리고 주거나 상업, 공업 면적 합계가 30% 이하인 지역. 주상공 3개, 3개니까 30%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정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한다고 하면 여기 생각나야 되고,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4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근데 4가지가 단어가 길기 때문에,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 못하고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구역 밖에 기반인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인데 그냥 줄여서 구역 밖의 시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세부 목록이에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관한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에 따라 정해서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 대책. 네 번째가 그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그 사항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에 포함하는 것은 4가지를 최대한 그냥 단어로 줄여가지고 구역 밖의 시설, 그다음에 세부 목록, 세입자, 단계적 추진 이 정도로 해서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물었잖아요. 구역 지정에 포함.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 찾아야 돼요. 보면 환경보전 관계없고 보건의료 관계없고 이것도 관계없죠. 세입적이 나왔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도 관계없는 얘기고, 그래서 좀 외운 대로 푸는 거니까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하는 거 4가지 외워두시고, 다음 58번을 보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급에 관한 설명이 더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소유자 동의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부지적이 됐다는 거죠. 부지적이 됐을 때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는데 원래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는데, 부지정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 받고 나가야 되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거죠. 맞고, 2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지정이 된 토지이기 때문에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미리 교부해야 되니까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미리 청산금이 얼마인지 결정해가지고 교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부할 수 없다? 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를 기억할 때는 천천히 읽으면 소멸시효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 이렇게 읽혀지죠. 소멸시효. 듣다 보니까 오자가 들리죠. 소멸시효는 다 5년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분할해서가 나오면,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죠. 청산금 내야 되는데 낼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못 내니까 분할해서 징수할 수 있다. 또는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군수한테 청산금 징수를 위탁했다. 이때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위탁 수수료가 공법 전체에서 모두 다 4%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4.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정비법까지 다 100분의 4니까 한 번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고 답은 2번. 자, 정비법부터는 좀 쉬었다가 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